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YD의 전기 소형 SUV인 아토3입니다. 아토3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아주 짧게 타봤는데요. 이번에는 3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면서 시승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아토3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코스모스 블랙 컬러입니다. 자세히 봤을 땐 약간의 펄감이 느껴지면서 은근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BYD의 디자인 언어는 드래곤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날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풀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의 시인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릴 같은 경우도 용의 수염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면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타이어를 보시면은 한국 타이어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이 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따로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이렇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면은 소음이라든지 승차감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조수석 좌측에 있는데요. 2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V2L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박이나 캠핑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3는 공기 저항 개수를 0.29CD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EB3는 0.27CD를 달성했는데요. EB3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 뒤쪽에 보시면은 이 BYD의 디자인 언어인 용의 비늘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도 디자인 기믹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전면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소형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위급에 많이 들어가는 옵션인데 소형급에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심플하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플러스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스무스하게 개폐가 되고요. 지금 이게 러기지 매트가 올라가 있어서 그런데 요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2열 폴딩을 안 했을 때는 440리터, 그리고 2열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은 134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따로 러기지 매트가 있는데 되게 넓이가 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 벗규 때문에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에도 이렇게 메쉬방이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간적인 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아토3의 실내 컬러는 총 2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블랙과 블루 그레이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블랙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스티치나 이런 포인트 라인들이 라임 컬러가 들어가면서 투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체형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포티한 디자인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뭔가 나파 가죽처럼 부드러운 소재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또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재질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수납 공간도 꽤 널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잡템 같은 거 보관하기 좋아 보여요. 앞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변 형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기어 셀렉터 레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를 수가 있고요. 전진이나 후진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기어 그립감이라든지 체결될 때의 조작감은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방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12.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래방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충전했을 때 노래를 부른다면 조금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따로 폰 프로젝션을 연결을 안 해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공조 시스템도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벤트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콘이 좀 작아요. 시인성이 막 엄청 좋은 편도 아니라서 요거는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세미 D컷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운전 보조, 우측에는 미디어 버튼들이 나란히 집약이 되어 있고요. 중앙부에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계라든지 내가 지금 몇 킬로와트 전력을 사용하는지, 또 배터리 퍼센트 대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이 클러스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글자들이 너무 작아서 시인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현재 배터리는 66%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14k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눈에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윈도우 조작부도 좀 앞쪽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손을 많이 뻗어야 돼서 요거는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러한 느낌인데요. 아늑하고 그냥 소형 SUV가 가지고 있는 공간감이라든지 편안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토3 2열에 왔습니다. 일단 소형 SUV답게 엄청 널널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제법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레그룸 같은 경우는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거의 한 뼘 정도 나오는데요. 되게 넓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공간 같은 경우는 EV3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에 턱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널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에어벤트와 함께 C타입 그리고 USB 포트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시트백 포켓도 나름 견고하게 들어가 있고 이 앞쪽에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수납함이 총 3개이기 때문에 뭐 잡지라든지 기타 자잘한 그런 용품들을 보관하기 좋아 보이고요. 2열에도 1열과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캐치에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짠! 아토3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는 약간의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고요. 연속된 방직턱을 넘으면서 승차감부터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플러스 트림의 18인치 휠 사양입니다. 첫 번째 방직턱. 너무 저속으로 넘어서 그런지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시속 30km로 넘어볼게요. 방금 방직턱은 높이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충격이 운전자에게 다소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타이어에 비해서 트레드의 깊이라든지 패턴 그리고 재질도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방직턱.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소형 SUV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B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윗급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급 차이를 위해서 서스펜션이라든지 댐핑, 하체 세팅 값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방금처럼 약간 와일드한 승차감을 가진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토3도 동급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기아의 EV3하고 비교했을 때 잔여 진동이 좀 더 많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흔들리는 충격량, 바운싱 이런 것들이 좀 더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노면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승차감이 많이 안 좋게 느껴지겠구나 그런 예상이 드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같은 경우도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토3는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화려하고 종류도 많고 기능도 많거든요, 심지어. 근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기압을 별도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좀 불편한 요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틀 정도 아토3를 타본 상태이고요. 여태까지는 정말 막히는 도로를 갔지만 오늘은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66%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1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토3의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1회 충전 시에 321km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만 본다면은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동급 전기차인 볼보의 EX30하고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클러스터 상에 배터리 게이지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나게 큰 대화면 디스플레이에서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은근하게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리모컨에 ADAS를 위한 버튼들 제일 위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회전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전을 하면 좋긴 한데 주행 중에 회전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를 굳이 손이 제일 많이 닿는 스티어링 휠에 배치를 해둔 거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회전할 수 있는 버튼 옆쪽에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위해서 저속에서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3는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일 때는 진짜 차선 중앙에 맞추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토3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드디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트 포지션은 동급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시트 포지션이 높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형이긴 하지만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가 살짝 높아서 그런지 전방 시야가 꽤 잘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잘 좋긴 한데 골목길 있잖아요. 특히 이면도로 사람과 차가 같이 가는 곳에서는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미러가 안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A필러 앞쪽에 쪽창도 없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석 쪽은 괜찮은데 조수석 쪽에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사각지대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좀 사이드미러 사이즈를 약간 슬림하게 해놨으면은 보였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나오기 전에 약간의 골목길 주행을 했잖아요. 방직턱도 있고 노면도 깨져 있고 맨홀도 있고 그런 구간을 갔을 때는 아 진짜 오늘 진짜 허리가 아프겠다, 승차감이 정말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했을 때에는 나름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3 같은 경우는 B 세그먼트 중에서 하체가 무름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무부싱이라든지 댐퍼라든지 서스펜션들이 조금 말랑말랑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승차감이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로드가 조금 안 좋은 곳에서는 방금 느꼈던 좋은 점들이 싹 하고 빠져나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승차감 편차가 굉장히 큰 차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의 데시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닫아보겠습니다. 차폐감은 그냥 소형급 다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3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외부 소음의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윈드 노이즈도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윈도우가 다 닫혔을 때 도어 실링들이 뭔가 이런 바람이라든지 외부 소음을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소형급다운 정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B 세그먼트 중에서는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갔을 때에는 이렇게 소음들이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형급 중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정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래판 구간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도 괜찮죠, 이 정도면은. 특히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 하체 방음 같은 경우는 셀토스가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기 전에 제가 회생제동을 강하게로 틀어놨습니다. 아토3는 패들 시프트가 없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회생제동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높음,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높음 단계로 다녔거든요. 높음 단계로 당기면은 엑셀 밟아볼게요. 밟았다가 엑셀 떼면 약한 회생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다만 요즘 전기차들 보면은 이렇게 회생제동을 가장 강력하게 했을 때 정말 강력한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거든요. 마치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그리고 완전 제동까지 가능하게 해놨는데 아토3는 높음 모드로 해놓더라도 회생제동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의 회생제동 레벨 한 2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단계로 해놓고 다녀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드는 총 3개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하고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 조그만 클러스터 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색감이 좀 변해야지 이 운전자가 뭘 좀 바꿨다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조그만 글자 하나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클러스터 중에서 역대급으로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운전하면서 전방을 봐야지 클러스터를 자세히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요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다녔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오! 역시 전기차답게 즉각 토크감과 함께 차체를 금세 가뿐하게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니까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직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불안해서 핸들을 엄청나게 꽉 잡고 있거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강풍인 날씨예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차체가 지금 이게 1.8톤이 넘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아토3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1마력에 31.6토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EB3 스탠다드하고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가속되는 느낌도 EB3하고 흡사하긴 합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이 경량화된 차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가뿐한 토크감과 함께 빠른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초고속 영역에서는 살짝 차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바로 어저께 신형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내연기관이기도 하고 세그먼트도 높고 그냥 차량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도 초고속 영역에서는 고속 안정성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핸들을 꽉 붙잡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토3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이렇게 쭉 밟을수록 약간의 토크 스티어도 느껴지네요. 토크 스티어도 느껴지면서 초고속 영역에서는 좀 뭔가 바람을 타고 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외에도 스티어링 모드와 브레이크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 브레이크 모드도 컴포트로 다녔거든요. 여기서 브레이크 모드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앞에 어차피 신호 걸렸거든요. 살짝 급하게 서볼게요.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에서 밟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 되게 강력하게 제동이 되네요.
요거는 아마 캘리퍼라든지 디스크가 별도로 조정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기본적인 물리적인 브레이크 플러스 전기 모터가 조금 더 뭔가 보완을 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진짜 스무스하게 캘리퍼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스포트 모드에서는 뭔가 콱콱 잡아줍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막 슈퍼카도 타보고 막 스포츠 차량들도 타보고 그랬지만 보통의 고성능 차량들 경우는 마력과 토크가, 그러니까 출력이 높다 보니까 브레이크 힘이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콱콱 잡힌다고 브레이크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균일하고 고른 제동력을 가지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는데 아토3는 좀 흉내만 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돌아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방향 지시등을 켜놨잖아요. 이게 확대는 안 되지만 이 디스플레이하고 연동이 됩니다. 지금 보이세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인다. 제가 왼쪽 깜빡이를 켜놨다고 디스플레이하고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연동이 되면서 바디 컬러는 또 연동이 안 됐어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블랙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이 되다만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 보세요. 한 번에 유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 모드입니다. 야, 이거 회전 반경 각도가 되게 날렵한데? 흡사 짧은 휠베이스 차량을 탄 것처럼 회전 반경이 되게 예리합니다. 이게 스티어링 휠 모드가 스포츠라서 그럴까요? 약간의 스포츠성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좀 언밸런스함의 조화로움이랄까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아토3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국에서 아토3를 타고 짐카나를 했었거든요. 꽃갈 나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 그랬을 때 나름 괜찮은 쏘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시속 70km로 코너로 돌아 나가 볼게요. 근데 핸들을 틀자마자 미묘하게 올라오는 이 롤링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하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너 구간에서는 롤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도 18인치가 껴져 있거든요. 결코 작은 스펙이 아닌데 코너에서는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동급 중에서는 넓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날렵함도 살짝 덜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볼게요. 먼저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립을 많이 잃는데요.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측으로 한번 급 조향 해볼게요. 이렇게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이게 전장과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굉장히 늦게 따라와 줍니다. 저 이걸로 짐카나 어떻게 했죠? 알고 보니 제가 실력자일까요? 아무튼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속에서 달리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급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차체가 휘어지는 거 지금 느껴지세요? 이게 고속에서는 자세 제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급인 EB3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토3는 스포츠성이 거의 없는 데일리카에 가까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세팅한 속도거든요. 근데 바탕화면은 파란색이고 숫자는 초록색이에요. 보색 대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숫자가 이렇게 작은데 이걸 어떻게 운전 중에 봅니까? 아니 진짜 디지털 클러스터 시인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켜놨거든요. 여기서 살짝 커브진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핸들을 놔보도록 해볼게요. 보조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 지금 옆에 차 오는데 약간 핸들 틀어주면서 중앙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긴 한데 뭐랄까 약간 조금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커브 구간에서는 제법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미묘하게 불안한 느낌을 같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행보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가 똑바로 보면서 개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잡아야 되긴 하지만 요즘 에이다스들 정말 기능들이 좋아졌잖아요.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아토3에 들어가는 요 주행보도 센서들은 조금 반 단계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하긴 하지만 우수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클러스터 상으로 보이세요? 전력 소비량과 나의 주행 가는 거리 이 정도만 표기를 해주고 전비 같은 경우는 숫자화해서 표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사람이 이제 운전하면서 바로 보려면 디지털 숫자가 가장 편리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차를 얼마나 탔을 때 전비가 몇 킬로가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일이 주행한 킬로수와 내가 사용한 전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지 전비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뭔가 좀 사용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고속주행 위주로 많이 했고요. 배터리는 55%가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176km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토3 2열입니다. 일단 공간적인 여유감도 있고 특히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속 한 25km 정도로 넘어볼게요. 첫 번째 방직턱은 좀 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스무스하고 편안하게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급 중에서는 비교적 물렁물렁하고 컴포트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고저차가 높은 구간을 갔을 때 지금 타이어 펑크난 거 아니고요. 맨홀 구간을 밟았습니다. 맨홀이라든지 약간의 좀 높이가 있는 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는 하체가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넘고 나서 잔여 진동도 약간 가져가는 타입인데요. 요거는 보통 B 세그먼트가 승차감을 컴포트하게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토3도 이렇게 방지턱을 한번 넘고 나서 잔여 진동이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노면 편차에 따라서 승차감 차이가 꽤나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이 스무스한 곳에서는 편안하지만 높이가 조금 높거나 아니면은 좌우가 다른 그런 곳에서는 되게 좀 와일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지금처럼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계속된 잔여 진동을 가져가서 그런지 승차감이 엄청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소형급 자체가 승차감을 편안하게 세팅하기가 어려운데요. 아토3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1열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2열 같은 경우는 지금 휠베이스랑 좀 이 끝쪽에, 그러니까 후측 쪽에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맨홀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을 한쪽 바퀴로만 넘었을 때 좌우가 요동칩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좌우 현가 시스템이 묶여있는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잔여 진동도 좀 가져가고 약간 흔들리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열은 생각보다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토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프렁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닛 같은 경우도 가스 리프터가 아닌 이렇게 꼬챙이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아토3의 에어백은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별 5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 같은 경우는 6년 15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8년 16만을 보증하고 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뭔가 이 본인룸의 공간이 넓고 안쪽에 있는 부품들이 훤히 보이는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BYD의 아토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널찍한 실내 공간과 편안한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동급 대비 저렴한 가격대로 전기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구성과 AS, 중고 감가는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